김은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애들이 말 잘 들었나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애들이 말 잘 들었어. 뭐야? 가발이야, 뭐야? 뭐야? 멍멍, 멍멍. 강아지구나. 깜짝 놀랐네. 가발인 줄 알았네. 오늘도 애들이 말 안 들었어요. 어떡해요. 그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괜찮아요. 애기 땐 다 그러죠, 뭐. 어, 제임스 엄마 하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기 다음 주에 라이브 강의실을 제가, 에, 은서님 MT 가시는 거는 나중에 서로 얘기하시고요. 김은사하고님, 김수하고님이 네. MT 가시네요. 저요? 예, 아니요. 어, 예, 아닙니다. 엄재민하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교수님, 선생님 감기 걸리셨나 본데. 저요? 예.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상 얘기하면 이렇게 목이 코맹맹이가 되더라고요. 아, 컨디션 괜찮으세요? 저 웬만하면 아프지 않는데, 감기나 이런 거하고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네, 다음 주는 라이브 강의실을 못 할 것 같아요. 위험성 평가. 예. 예, 그래서 오늘 뭐 얘기할 그런 게 좀 있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좀 서로 건설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위험성 평가 참, 이번에 또 교수님, 교수님,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제 속보 대제를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건강에 대한 감기 걸리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다가 네. 계속 흘러갔는데, 뭐 컨닝 하셨나요? 제가 이제, 아니요, 컨닝은 할 재주가 없어가지고, 네. 평균 점수를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 그리고, 나 진짜, 제 아, 인생을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 아니 저기 뭐야 어느 분이 저기 우리 엄재민 하고님 아니어도 자유 게시판에 예.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네, 덕분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네. 제가 책을, 버금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매하셨어요? 예. 좋죠. 두 권 근데 다 이게 제가 또 보니까, 교정도 했고. 예, 아니, 보니까, 우리 선생님 성함이 예, 예, 나오시더라고요. 예. 예. 저희 예.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시거든요. 쓰신 분이. 예. 네네. 저기 뭐냐, 2년 전에 유튜브에 강의하셨던 내용도 올라왔거든요. 네네네네. 조진우 교수님. 네네네네. 근데 제가, 네. 교수님, 제가 여기서 오타를 발견했습니다. 아, 몇 페이지인가요? 네. 오타는 아니고, 네. 그 단어가 하나 빠진 거를 발견했거든요. 예. 예. 잠깐만요. 네, 그게 아니고, 아니, 혹시 제가 이거 알려드리면, 네네. 혹시 뭐, 인센티브나 아니면 성적에 좀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거 좀 있을 수 있을까 어, 해서. 네. 없다고 말씀 네. 주시고, 어떻게, 몇 페이지죠? 제가 찾아서 또 드렸을 수도 있, 8페이지. 예? 아니요, 8페이지. 8페이지요? 8페이지. 예. 8페이지. 계정 보증 4판 머릿말에서 예. 4판이요? 계정 정보, 계정, 계, 지금, 계정, 아니, 머릿말. 예, 머릿말에서 예, 8페이지. 잠깐만요. 4판 머릿말. 예, 8페이지. 예. 자, 일단 요거부터 얘기해볼까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엄재민하고님? 상시 근로자 예, 300인 이상 예. 사업장에 있어서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가 의무화된다라고 하는 부분.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일단, 법이나 제도가, 네. 이제, 뭐, 현장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예방이 되고, 안전사고가 안 나면 정말 좋은데, 그, 근데 이제 처벌법이라든지 이거 보면, 제가 이제 뭐, 우리 법에 대해서 평균 이하로 까먹었던 사람으로서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법 자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법이란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졸속으로 음.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감이 들어서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이거 되게 잘하는 편인데 네. 제가 이게 잘못 빠질까 봐 은근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네. 뭐 네, 네. 그거 제가 대신해서 가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네. 선생님, 선생님 제가 궁금했던 게 지난번 라강에서도 제가 여쭤봤던 게 네. 이런 정책적인 내용 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떤 조직 어디서 이런 거를 만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 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이 고민했던 부분이 네. 지금 교수님이랑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은 했을 아니 텐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왜냐하면 예. 장관님 이거는 오시는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장, 거라는 도저히 장관님 이해가 안 오시는, 된다 나는. 물론 이거 유튜브 올릴 때 제가 말한 요 부분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올리더라고요. 네. 어떤 학원님처럼 장렬히 전사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저도 뭐, 죽다 살았죠. 이제, 평균 점수를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 네. 저기, 아니, 선생님, 그리고, 네, 예. 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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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 과 단톡방에, 네, 이게 이번에 중대재해처벌 판결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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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동학분이 자료를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그 이거 저기 출력해서 저기 한번 봤었거든요. 저 의정부. 고양지법에서 나온 거요? 예, 맞습니다. 고양지원. 예,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안전관리자가 벌금 500만 원 예, 예, 먹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범죄. 과실치사, 예, 예, 예. 네, 그걸로 해서 500만 원 먹었던데, 네, 네, 이게 쭉 내용을 보면서 지금 계속 개인적으로 공부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여기 판결문 보면서, 네,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다 네, 싶어가지고, 네, 네. 보니까, 이종희 학우님은 요새 안전관리하는데 뭐 어떤 맹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없으세요? 근데 교수님, 저는 근데 안전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 어, 안전관리자 아니세요? 안전 관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안전 관리자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교수님. 아니 인상이 되게 안전하게. 저는 그 중장비를 타는 그냥 사람입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네. 우리 학우님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네요. 처음에 여자라고 오해했고. 예. 아, 그러시구나. 중장비 어떤 거 타세요? 저는 지게차 타고 있습니다. 지게차. 네. 지게차도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쵸. 시야각이 좀 예, 좁아가지고 예, 예. 사각지대가 좀 많이 있는 음. 편입니다. 그런 것도 보조하라고 이제 신호수나 이런 거 주는데 신호수들도 또 그 관련된 위험성이나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 당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신호수가. 그렇죠. 그 신호수를 거의 그냥 아르바이트 분들에게서 그렇죠, 붙여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좀 제가 좀 많이 화를 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게. 아, 예를 들면요? 어떤 사례가 좀 그랬어요? 음, 일단 제가 이제 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리 이제 이분들한테도 그러니까 그 물건을 들고 오시는 기사님들도 사건 사고 관해서는 많이 접하실 거예요. 이 뉴스 기사도. 근데도 다 아시지만 이분들이 그냥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하차하는 과정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좀 지게차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방정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어. 레드라인 존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신호수가 와서 좀 막아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앞에 이제 포크를 집어서 앞에 이제 시야가 완전히 가리니까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또 못 막은 상태가 있으니까 또 가서 이제 기사님하고도 한바탕 싸우고 신호수한테도 제가 화를 내고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앞에서 제가 사고를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거를 또 안전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이제 제가 그 화를 좀 많이 내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우리
이정희하고님 화를 낸다는 건 강력하게 어필한다는 얘기 어디 갔어? 나간 줄 알았어요. 질문하는데 그 강력하게 어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네.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해당 작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게 본인이 해야 될 책임 범위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본인이 해야 되는 직무 혜택에 있어서 지금 방금 전에 그리고 방기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어느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 그럼 오히려 싸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가 왜 나한테 큰 소리 치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때요? 실제로는 또 이제 그 기사님들이 이제 또 많이 또 왜 자기한테 화를 내냐, 딴 데선 다 이러는데 왜 니는 또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아, 근데 이 화물차 기사님도 아셔야 될 게 지게차에게 박아가지고 다쳐서 상해를 입는 거하고 물건을 들어서 물건이 떨어지면서 그 물건에게 다친 경우하고는 보험금 청구 아예 자체가 달라버려요. 어. 그러니까 지게차하고 박으면 이제 차하고 사람하고 박은 게 되는 거고 물건하고 물건은 하차 도중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이건 또 보험 청구도 안 되고 예, 그렇게 돼버려요. 좀 약간 좀 많이 심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야, 그러니까 그런 맹점이 좀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사고 유형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어떤 조건으로 났을 때도 그걸 좀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뭐 이렇게 하는 경우 합의가 안 되겠구나. 합의가 안 되죠. 그거는 바로 합의를 이제 할 수가 없겠구나. 어. 그러니까 산재로는 다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적용돼야 되는 거 근데 아니냐고 여쭤보십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기사님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또 산재 처리가 또 안 되죠. 이분들한테는. 어. 다 개인이 사장이기 때문에 그 네, 이거에 대해 지입차니까 오제. 지입차 그렇죠. 개념이니까. 네. 이것도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게차 사고가 의외로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많이 일어납니다. 혹시 경험한 거 있으세요? 본인이 지게차 업무를 하시면서? 인명 사고는 낸 적은 없는데 네. 그 이제 그러니까 건물을 뭐 찍어버리던가 예, 건물을 찍었다? 아니면 그러니까 그 건물 구조를 그냥 잘못해서 찍어버린 거죠. 그 포크 다리 좀 길다 보니까 광경 생각 안 하고 돌리다가 건물의 기둥을 툭 치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하차한 도중에 이제 균형이 이게 미끌려가지고 비 오는 날 하차할 때 미끌려서 그냥 아예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좀 있죠. 지게차가 넘어가요? 아니 그 팔레트 자체가 미끌려가지고 아, 팔레트 위에 이것도 랩핑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어. 업체 측에서는 랩핑하는 가격도 아끼다 보니까 랩핑을 안 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뜨는 과정에서 이 차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중심축이 무너지면 만약에 옆에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한테 바로 다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사님들이 옆에 있어 버리면 물건에게 넘어가서 다치는 거기 때문에 또 일이 커지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근데 기사님이 다친 적은 없고. 네. 근데 아까 그렇게 강하게 어필했을 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맞서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서로 막 알력을 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이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그 업체한테 전화해서 이 기사님 보내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기사님을 우리 회사로 보내지 말고 그냥 아예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그러면 그 원청 업체에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럼 안 와요? 그 기사가? 오죠. 와요. 뭐 하나만 액션만 취할 뿐이지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거기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사실. 그 이게 진영이라고는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안전관리 하시다가 좀 이거 좀 문제점 있다 이렇게 생각한 예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전관리자야. 근데 건설 현장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 근데
어 소위 말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어떤 뭐 보호구를 차고 뭐 어떤 일련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막 건너뛰어. 그래서 한번 경고를 줬어. 근데 또 해. 그래서 어 해당 작업장의 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줘라라고 했는데 몇 시간 뒤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출입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내가 안전관리하는 어떤 행위자 입장에서 내 면이 안 쓰잖아요. 영이 안 쓴다 그러죠. 내 말이 먹혀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일상화가 되고 해서 작업장의 관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예 하나 뭐 없으세요? 진용근 하고님은? 여태까지 근무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내가 하려는 내 어떤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건데 그거는 어떤 이 해당 사업장을 정말 총괄하고 관리하고 지배 관리하는 어떤 조직에 있는 누가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되게 소위 말하는 이런 말한 아사리판이 된 적이 없는지. 그 건설 쪽은 네. 그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게 조금 이제 안전적으로 잘 돼 있는 곳은 이제 뭐 음주나 아니면 무슨 뭐 불안전한 이런 그 행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예 작업할 때부터 아예 차단해 버리는 그런 게 조금 그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는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에 있으니까 저희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뭐 제가 그 겪거나 뭐 이렇게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직접 그거 한 건 아닌데 이제 전국에 그 정수장에 청소하는 업체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 막 똑같은 작업자가 똑같은 현장에 가서 이제 청소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안전 장비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이런 걸 안 했을 때 업체를 아예 그 다음 작업할 때는 그 배제를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업체를 다른 데다가 하면은 어차피 작업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서 그 정수장 청소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정말 극한적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작년에 저희 그 정수장 사고 난 것도 30년 동안 그 업무를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정수장은 2년마다 순환보직하니까 매번 담당자는 바뀌는데 작업자가 오히려 밸브 위치를 더 잘 알고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더 잘 알다 보니까 정수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또 그 업체를 또 선정을 하고 청소를 시키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계속 악순환의 그거죠. 뭐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그 특정 업체를 뭐 배제하는 이런 것도 솔직히 하기 힘들고요. 차라리 일반 기업이면 오히려 그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자치단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그런 그저 그거 입찰의 공정성 이런 문제 때문에 특정 업체를 뭐 배제한다거나 뭐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 게 조금 제가 저희가 있어 봐도 그런 게 눈에 보이기도 보이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급 상황에서 적정 수급인 선정 이런 거는 아예 할 수가 없겠네요. 적정 수준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하더라도 점수가 미만이 뭐 40점 미만, 뭐 60점 미만 이렇게 돼가지고 미달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배제의 수단은 될 수가 없고 개선 요청의 수단은 이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개선이 이제 개선을 하고 뭐 작업을 들어와라 이게 아니고 또 작업하면서 이제 또 필요한 거는 개선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결국은 배제의 수단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안전보건 수준 평가라는 것도 그 저희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도 보면은 그 배제라는 뭘 뭐 명시는 해놨긴 해놨는데 이걸 근데 일반 기업은 그게 되더라도 이게 제가 그 작년부터 이제 그 공무원으로 있어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사실 그게 배제하고 이런 건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관리 감독이 관리 감독 그렇죠. 관리 감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요즘은 뭐 안전장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구비하기도 구비하고요. 자체에서 구비해가지고 작업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합니다. 담당자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위험 상황이나 아니면 요즘 저희는 이제 사전 작업 허가제 그 산소 측정하는 것도 이제 의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일단은 안전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하게끔 아니면 아예 저희 안전과장님이 작업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하나씩 이제 뭐 조금 그 저희는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조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좀 맹점일 수도 있겠네, 진짜. 그죠?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점점 줄어가지고 한 두 군데밖에 안 남았어, 이제. 음. 뭐 입차리고 먹어 이런 게 발주고 나발 이런 거 없어 많이. 그럼 야, 그러면 음. 되게 이상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수의계약 부분 네. 독과점. 그러니까요. 본의 아니게 독과점 되겠네. 본의 아니게. 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장에서 이제 안전관리자를 짧게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우리 지게차라든지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인지는 하지만,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한번 들었었냐면, 아, 이게 이제 요즘은 뭐 장비도 좋으니까, 정말 그 지게차 기사님들 시야에서 이게 안 보이는 게 얼마큼 되는구나. 굴착기를 작업할 때 안 보이는 부분이 얼마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외의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VR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체감이 좀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2019년에 그때 무슨 교육 받으러 갔냐면 위험 물질 관련해서 이제 오샤 교육을 받으러 제가 미국 샌디에고를 갔었는데 그때 교육 받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그 VR 이런 거보다 실제 그런 세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내가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야 일단. 그 피해 상황까지 가는 건 아닌데 그 직전까지는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 상황에 빠져보고 구조도 받아보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2019년에 이제 국내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뭐 벌써 이제 건설사 중에서 10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안전문화 무슨 체험관 이래가지고 많이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 건설회사의 안전문화 체험관을 딱 갔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히려 시설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미국에서 제가 체험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VR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줄 거고 앞으로 되게 이게 좀 밝아 이런 생각하면서 그로부터 이제 2019년 한 2, 3년 지났잖아요. 다시 방문했을 때 어떤 걸 느꼈냐? 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해당 시설이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관리가 되질 않아가지고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계속 뺑뺑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어떤 정책이든 아니면 아까 말했던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든 운영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에 뭔가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도 법의 목적에 맞게 이 보호법익에 맞는 수준으로 개정이 되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관리 감독의 하나의 기준으로 최저 기준으로서 적용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와서 예를 들어서 사업장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여기 안전단관 했었는데 왜 없어요? 아유 그냥 이렇게 되는 게 돼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대응하는 안전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냐고요. 괜히 건드려봐야 말로 죽고 데려봐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이의제기나 이런 거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진영이라고님이 이번에 MT 때 오십니까? 걸어서 그쵸. 저 차로 3시간 걸리던데요. 저도 서울이라 저도 한 2시간 걸리긴 하는데요. 그쵸. 우리 이정기 학원님 오십니까? 아니요.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김은사 학원님은 못 오신다 그랬고 엄재민 학원님 혹시 오세요? 예, 저는 가능하면 네. 일찍 좀 한번 가보려고 그날 좀 얘기 마음을 좀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원래는 그 세미나를 전국을 돌면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학기 시작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와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번 첫 번째 세미나 했을 때 그때도 주제가 위험소평가이긴 했지만 그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우리 학우님들이 열의가 너무 많아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4시간 남짓 했었죠 준혁이 하고님 그때 우리가 4시간 좀 더 했었나요 그때? 아, 예. 근데 막 아쉬워서 2시부터, 예. 아쉬워서 아 더 많은 걸 좀 논하고 싶은데 이런 게 아쉬워가지고 이 두 번째 세미나 때는 제가 그래서 우리 학과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식사 시간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미나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현장에 잘 녹여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원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을 교류하는 장이라고 한다면 아침부터 해야 된다 이거. 왜냐면 오후 만나고 하니까 조금 지나니까 오후 5시 6시 되는데 그럼 밥 먹고 뭐 해야지 질문 가서. 들어왔습니다. 네? 세미나가 언제인가요? 질문 들어왔습니다. 아 세미나가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2월 말에 한번 했는데요. 두 번째 세미나를 언제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번에 저희가 학과장님하고 뭐 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학우님들이 좀 그 어떤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 특히 산업법이나 이런 거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니까 이거를 한 학기에 이걸 다 듣고 그때 다 이해하고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부분이라 이건 오픈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팟캐스트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요. 짧게라도.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이걸 잘 제가 우리 학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잘 만들려고 하면은 자꾸 편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럼 업로드가 늦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다행스럽게 죄송합니다. 이거 다행스럽게도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건 사고 자꾸 일어나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각 과목의 교수님들이 한마디씩만 해줘도 아무래도 이 관심도는 계속 이제 생각되고 또 그런 것들이 모이면 이제 NTSB가 그런 형식이잖아요. 본인들이 사고조사하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쭉 모아놓고 그 안에서 좀 특이할 부분들을 따로 딱 발췌해내가지고 캠페인 요소로 막 하고 우리 학우님들한테도 세미나 주제를 그때그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보고 반응도를 보면서 이제 그거에 맞게 세미나 주제를 또 정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걸 실제로 이행하는 부분을 좀 MT 때 여러 학우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제공하는 게 좀 좋을까. 그리고 또 뭐 제공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만드는 우리도 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 좀 아무래도 업로드에 제약이 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걸로 해도 네, 유튜브에 그런 게 괜찮지 않습니까? 있더라고요. 예. 예. 거- 산업안전, 건설안전, 보안으로 정부 지원이 나오게 되면 설치하여 위험 대비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것들은 대기업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어라운드 뷰 없는 장비는 반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제가 발표 부분 중에 있어서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관련된 내용도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번 정책에서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조금 착실하게 해놓으면 우리 학우님들하고도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세미나도 네. 그 세미나도 네. 지역에서 물론 뭐 뭐 대구나 부산이나 전라도나 다른 지역에서 일단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서울에서 몇 번 개최를 해서 참석 인원을 조금 만들어 두고 이제 지역으로 그렇게 좀 확산을 하면 어떨까 아, 좋죠. 그런 학교에서? 생각도 예. 아, 좋죠. 그렇죠. 이제 뭐 학교에서 해도 되고요. 좋죠. 아무래도 서울 경기 쪽 학생들이 뭐
뭐 다수적으로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점점 밑으로나 아니면 지역에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상수도 본부에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아직 제가 짬밥이 안 돼가지고. 네, 서서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정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 소비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학우님들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생산자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럼 생산자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거 자체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너무 길어져도 안 되고 너무 어 뭐랄까 각자 가지고는 역량이 너무 많이 투입돼 버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간극을 잘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뭐 최근에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정책 자료가 나온다. 아니면 아까 엄재민하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대재해 첫 번째 무슨 판결문이 나왔다. 1심이긴 하지만 뭐 그거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고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법을 경합해 버렸는데 판결은 세 가지 법 골고루 대상이 다 다르니까요. 이렇게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고 이게 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2심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그렇게 가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나? 하여튼 뭐 어쨌든 그렇게 뭔가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소는 양쪽 다 포기했답니다. 사실 그렇대요. 그게 제가 이제 그 근로감독관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첫 번째 판결이 1심이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 그랬더니 그 해당 기업에서 그냥 다 인정했대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과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다 인정해버렸.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1심 판결이 빨리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저하고 친분이 있는 정말 좀 예, 충분히 모실 수 있는 근로감독관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 한번 초빙해서 예, 여러분들하고 신랄하게 한번 또 얘기해보고 뭐 그러면 그것도 또 의미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죠. 뭐. 아무튼 저기 그 금융계 부담자부 관리 라이브 강의실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음 주 24일에는 라이브 강의실을 못 해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잘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그 다음 주에 네, 그 다음 주에 라이브 강의실에 뵙도록 하죠.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오늘 그 라이브 강의실에서 이거 녹화한 거 유튜브 올라갈 때는 자를 거 다 잘라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 카메라는 많이 부족하죠. 저희 사업 요런 것들도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김영기 하구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도 또 유수혁 하구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발표 때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식사 못 하셨죠? 식사 못 하시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편한 밤 되십시오. 진영군 아버님 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래요. 네.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래요. 편한 밤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